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28번째 시간 7장 케라스를 이용한 이미지 분류의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공신경망의 단층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두 층짜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로도 만들어 보고 렐루 함수로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RMS 프랍을 애덤으로도 바꿔 보고 했었는데 뭐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이밸류에이트를 해 보면 진짜로 좋아진 건지 아닌지가 조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려면 아무래도 손실 곡선을 그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실 곡선을 이렇게 손실이 내려가는 모습을 훈련 트레인으로 그려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밸리데이션으로도 그렸었어요. 밸리데이션으로도 그려 가지고 밸리데이션도 이렇게 내려가고 두 개 다 손실 곡선이 내려가는 손실 곡선이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이 함께 내려가거나 아니면 정확도 곡선이 두 개가 함께 올라가야 되죠, 정확도가. 요렇게 되면은 훈련이 과적합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적합의 우려, 오버피팅의 우려가 있었어요. 요런 부분이 없는지 보기 위해서 검증 곡선과 손실 곡선, 검증 곡선과 손실 곡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적합 대책으로 인공신경망에서 대책으로다가 손실함수에서 규제를 주는 방법이 있었었고, 그쵸? L2 노음 주는 방법이 있었었고, 규제한 가중치가 커지지 않게끔. 그다음에 드롭아웃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드롭아웃 하는 방법이 있었었는데 우리 드롭아웃 하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실 곡선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핏 메소드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간단하게 봤었었는데 끝에 히스토리를 반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히스토리 객체를 반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 객체 여기 모델.핏 하면 히스토리 객체를 반환하니까 그 반환하는 애를 히스토리에다가 담아둘 거예요. 그럼 이 히스토리라는 딕셔너리에는 그 자기들이 수행을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에포크마다 손실하고 정확도를 계산해서 넣어 놓습니다. 우선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손실을 넣어 놓은 거고 요거는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어큐러시를 넣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꺼내서 출력하는 그래프로 그리는 데까지를 요번에는 손으로 한 번씩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가 볼까요? 자, 이제 7.3절 이 책 입장에서는 챕터가 3으로 나눠지는 거라서 또 이렇게 패션 애니스트 데이터 만들고 하는 부분이 데이터 읽어드리는 부분이 다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번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라서 모델 만드는 것 자체를 신경망 모델 만드는 거를 함수로 만들어 뒀어요. 매번 케라스 시퀀셜 넣고 케라스 레이어 플래텐하고 덴스층 넣어주고 하는 게 일이라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근데 층 하나 쌓고 두 번째 쌓고 if array요. 여기가 지금 함수의 입력 매개 변수인데 요 인수가 초기 값은 논인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층을 하나 넘겨주면 이 층을 이게 그러니까 논이 아니고 뭔가 값이 있으면 애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층을 덴스 층하고 히든 층하고 그 사이에 뭐 히든 층을 더 쌓아주고 싶으면 여기에 레이어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출력층 해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자, 이 함수 실행시키고 한번 만들어 보죠. 쉽게 모델을 만들려고 내가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모델 언더바 fn 해가지고 일단은 빈칸으로다가 해서 내가 여태 만들었었던 거를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서머리로 만들어진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했더니 지난번 만든 것처럼 플래튼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덴스층이 있고 렐루로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덴스층 출력층이 있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학습을 시켜 볼 건데
자, 요 학습을 하기 전에 예전까지 지금까지 위에 거 학습할 때 보면 항상 요즘 핏을 하고 나면 케라스에 콜백 히스토리 에코 이렇게 출력 결과 뒤에 에코가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객체가 반환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 반환 값을 받아 놓겠다라는 거죠. 히스토리로다가. 자, 그래서 model.fit에서 학습을 할 건데 이때 데이터는 트레인 스케일드 인제 위에 없어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트레인 타겟 이렇게 해서 5번 반복하고 요번에는 버보스 제로는 오토였다가 제로로 만든 거는 어 어떤 결과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실행해 봐. 그러면 인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히스토리라는 애는 히스토리 안에 히스토리라는 딕셔너리가 있거든요. 요거의 키 값들을 지금 보면은 로스라는 걸 내가 에포크마다 관리를 할 거고 지금 5 에포크 하는 동안에 애큐러시를 관리해 줄 거야라고 지금 돼 있어요. 키를 쳐 보는 거죠. 그다음에 히스토리라는 객체 안에 딕셔너리가 한 번 더 있으니까 히스토리예요. 여기에 아이템즈를 하면 자, 아이템즈는 키하고 밸류를 보여주는 거죠. 키 로스에 5개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실행을 해 보면 요번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자, 로스라는 게 0.53에서 3964, 3549, 3342, 3195 5개 이렇게 있고 애큐러시에 대해서도 5개의 값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매플라립 들어갈 거고 PLT 플랫 첫 번째 거 뭘 그려볼 거다? 손실을 감소하는 걸 그려볼 거니까 로스를 그려볼 거예요. 지금 로스 요거를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은 처음에 첫 번째 거 보여주는 거는 히스토리에 히스토리에 히스토리 안에 있는 내가 로스라는 키를 갖는 애들 하면은 요 딕셔너리니까 얘는 딕셔너리니까 여기 값을 쭉 보여주겠죠. 이렇게 보여주고 자, 요거 실행을 일단 해볼까요? 로스 에포크 5번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언매치드 가로가 하나가 많아서 가로 하나 줄이고 에포크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엑스레이블은 에포크마다 1, 2, 3, 4, 0부터 해가지고 5개 데이터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손실함수 값 보여주고 있는 거고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뭘 해봐야겠어요? 정확도 해봐야겠죠. 애큐러시에 대해서. 그러면 플러스는 히스토리에 얘도 히스토리 안에 히스토리라는 딕셔너리가 있어서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애큐러시였었어요. 그럼 애큐러시 해가지고 닫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정확도에 대해서 이것도 5단계에 대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네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니까 20개까지 해도 될 것 같아. 자, 모델 FN 해가지고 스파스 카테고리 다시 가져오고 자, 큐러시 가져오고 모델 핏을 하는데 트레인 스케일드 트레인 타겟 해가지고 요번 모델에 대해서는 에포치즈를 20번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근데 이제 20번 열심히 치고 있을 거고요. 요 20번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게 이제 20번까지 그려진 모습이고 자, 손실 함수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정확도 함수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되게끔 20번까지 가보고 싶어요. 정확도도 약간씩 올라가는 것 같고 손실도 약간씩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그리면 되겠죠. 히스토리에 히스토리 위에 거는 로스일 거고 그쵸? 밑에 거는 애큐러시겠죠. 애큐러시 하면 2개의 선을 한꺼번에 그릴 거고 자, 타이틀 로스 앤 애큐러시 에포크 20번 에포크 엑스레이블은 에포크고 Y레이블은 로스하고 애큐레이시고 이제 레전드를 줘야 되는데 레전드가 범례죠. 레전드에 로스하고 어큐러시 이렇게 해서 위에 거 끝나면 실행할 수 있게끔 실행을 해둡니다. 실행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검증 데이터를 살펴보는 방법은 요 모델 핏을 할 때 여기다가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다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를 넘겨주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핏할 때 사이사이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검증해 줄래 해 가지고 밸 스케일드 밸 타겟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볼까요? 자, 모델을 만들면서 여기에 다 똑같이 만드는데 버보스 제로까지 똑같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 밸 스케일드 밸 타겟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이것도 20번 돌아야 되니까 좀 꽤 돌 거예요. 그렇게 돌았을 때는 히스토리에 키가 밸리데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히스토리에 히스토리 점 키즈 지금 키를 한번 보여주면 요렇게 4 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로스가 있고 어큐러시 있고 이건 아까도 봤었던 거죠. 요번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넘겨줬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로스하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까지 보여주겠다 해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얘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거든요. 훈련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그러면 지금 그려보고 싶은 거는 손실공소니까 로스하고 벨로스하고 요 두 개의 비교겠죠. 요렇게 로스하고 벨로스의 비교예요. 그러면은 로스가 있고 또 하나는 벨로스가 있고 밸리데이션 검증 하나는 훈련 데이터, 하나는 검증 데이터. 요렇게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로스의 트레인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비교를 해보겠다고 돼 있어요. 실행을 해보면 요런 그림이 나올 텐데 자, 그림 나오는 동안 잠깐 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잘 훈련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훈련 데이터는 잘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검증 데이터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뭐 여기까지는 내려온 것 같은데 다시 치고 올라가고 하다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 한 5번째 정도까지는 내려오다가 올라가 버린 거 보니까 얘는 과적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저는 이제 빨리 감기를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좀 실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나온 그림에서 봐도 요 근처까지는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검증 데이터가 과적합이 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애덤으로 하면 과적합이 발생 안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모델 만들어서 옵티마이저를 애덤으로 주고 한번 또 실행을 해 볼게요. 으로 실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요번에도 데이터 나오는 부분은 밸리데이션 로스로 보면 되겠죠.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거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예상컨대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자, 애덤으로 할 경우에는 좀 그 과거에 나왔었던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얌전하게 떨어지고 좀 과적합이 덜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그 검증 데이터가 값이 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결과적으로는 과적합이 줄어들었지만 과적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실행시켜 놓고 기다려 봅시다. 비슷한 그림이 나왔죠. 여전히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는 드롭아웃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 검증 손실은 지금 코드 보면서 보시느라고 내용 이해되셨죠? 자, 드롭아웃은 일부 훈련 과정에서 일부 노드를 생략을 해 보는 거라 그랬었어요.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케라스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냐면 드롭아웃 계층을 하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층을 이렇게 쭉 만드는데 케러스 레이어에 드롭아웃 0.3만큼만 뺀다라고 가운데 층을 하나 끼워 주면 드롭아웃에서
파라미터 추가로 학습되는 매개 변수는 없지만 드롭아웃을 수행을 해 줘요. 자, 우리 요거를 구현을 한번 해 볼까요? 드롭아웃층을 하려면 모델 FN에다가 여기다가 요 모델 FN이 어떤 레이어를 넣어주면 그걸 히든하고 출력층 사이에 삽입을 해주는 거였었죠. 그 부분을 이용해서 드롭아웃층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모델을 하나 새로 만들 건데 모델 FN 케라스 중간에 이번에는 삽입할 거를 만들어줘요. 레이어즈 드롭아웃이라고 생긴 층을 넣어줍니다. 얼마만큼 뺄 거냐? 0.3만큼 뺄 거야. 자, 모델 서머리 한번 볼게요. 하면 이렇게 드롭아웃층이 반영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어요. 모델 만들었으면 또 훈련하면 됩니다. 컴파일하고 핏하면 되죠. 컴파일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저는 애덤으로 요번에 하게 되고 핏을 하는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주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까지 보여주면서 할 거예요. 20번 돌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20번 돌고 그 다음에 로스, 밸러스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 마찬가지겠죠. 결과를 실행시켜 놓고 확인해 봅시다. 자,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검증 데이터가 들쑥날쑥은 할지언정 이렇게 계속 그래도 조금 낮아지는 모양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봤었을 때 드롭아웃 부분이 훈련 손실 감소가 줄어드는 속도는 예전에 봤었을 때 더 적었지만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는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롭아웃이 없는 경우하고 비교하면 훈련 데이터가 쭉쭉 내려가죠. 드롭아웃을 안 하면은 더 빠르게 훈련 데이터의 손실 값이 내려가고 여기선 0.3 근처에 머무니까 위에선 0.2였는데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더 느린 것은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지만 과적합을 방지해 준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롭아웃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모델을 저장하고 복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콜백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